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장비 얘기를 겨울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라인부터 시작해서 바늘부터 시작했죠. 바늘, 라인, 그리고 로드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 두 개가 이번에 선상 루어 낚시를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구매했던 릴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냥 그 프레시워터에서 쓰는 민물 루어 낚시할 때 쓰는 릴이고요. 자, 이거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조 스풀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 선상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릴을 구매하실 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루어나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사실 가격이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바로 이 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릴을 구매하실 때 그 초짜, 소위 초짜라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면 구매를 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초보니까 뭐 이 정도는 너무 과해, 혹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지 뭐, 지금은 이 정도로 사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로드도 마찬가지고 릴도 마찬가지고 오래 쓰실 거잖아요. 제가 이 릴을 놔둔 이유는 뭐냐면, 이 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관리를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쓰고 있는데 그 15년 정도 잘 쓰고 있습니다. 별 고장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시면 큰 고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왕이면 사실 때 처음에 좀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릴을 사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쓰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좀 괜찮은 걸 사고, 그리고 나서 뭐 장기 할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비싼 릴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본 가격대가 저는 일단 20만원대 이상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사시고 나면 한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 정도 주변으로 사시고 나면 계속 저처럼 한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50만원 넘는 릴들도 있지만 뭐 그거 좋겠죠 뭐. 그런데 이 정도만 일단 구매를 하셔도 사실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올해 선상 낚시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산 릴이 이거거든요. 그 코바, 도요에서 나온 코바3 레인보우라는 모델입니다. 물론 디자인 너무 예뻐서 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뭐 다른 릴들도 많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용도에 따라서 뭐 이런 릴들도 있고 뭐 이런 스피닝 릴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 제가 릴을 굉장히 오랜만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낚시를 좀 쉬기도 했었고, 그래서 쉬다가 오랜만에 샀는데 도요라는 브랜드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요라는 릴을 샀고, 그리고 바다 낚시할 때는 아무래도 이 핸들 부분이 파워 핸들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파워 핸들 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뭐 핸들 하나에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던데, 그래서 이 핸들을 어울려서 이 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핸들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했고 사용을 했고, 되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전에 이 릴들 보시면, 자, 이제 보관 때문에 이제 드랙을 풀어놨는데, 드랙을 잠근 상태에서 그 라인을 당겨보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 얘네는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베이트 릴은, 스피닝 릴은 또 이렇지 않은데 베이트 릴은 또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서 저는 이제 사용할 때도 조금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도요 릴만 그런 건지 요즘 다른 릴도 그런지 제가 전혀 잘 모르겠지만, 도요 릴 써보니까 이 드랙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감면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랙을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 스피닝 릴 같은 청아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랙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디자인도 뭐 전체적으로 파지감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릴을 써서 파워 핸들로 교체를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산 릴이 마찬가지로 도요 릴을 샀는데요. 라이거 30이라는 모델을 샀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그 무게도 가볍고, 마찬가지로 파워 핸들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밸런스 있는 파워 핸들을 샀으면, 이렇게 트윈 핸들로 해서 이런 파워 핸들 트윈 종류로 되어 있는 모델을 한번 사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켄 제품이고요. 자, 아무래도 바다 낚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본 핸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넓죠. 그래서 반경이 아무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릴링할 때
파워 핸들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액세서리로 추가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 핸들로도 충분히 낚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파워 핸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저는 초짜라서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듣고 한번 사봤어요. 이거 이제 저한테 낚시를 어느 정도 바다 낚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는 선배님이 있어서 그 선배님 말을 듣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고. 그래서 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낚시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고, 그 가격대, 너무 비싼 가격대 제품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본인한테 필요한 그런 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비를 사는 것이 좋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금액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한 번 살 때 오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예전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릴은 뭐 바다 릴이니까 그런다 치고, 민물 낚시를 할 때는 뭐 이런 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가벼운 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노우라든지 아니면 작은 웜류 낚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작은 좀 가벼운 베이트 릴을 쓰고요. 베이트 캐스팅 릴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BBS 같은 경우는 뭐 빅베이트 종류를 쓸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썼었고, 그리고 기어비가 상대적으로 좀 5점대 이런 릴 같은 경우는 크랭크베이트 전용 릴도 있겠지만 그냥 이 릴을 썼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릴을 썼었고, 그래서 용도에 맞는 릴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상 낚시할 때는 제가 이제 뭐 이 릴은 그런다 치고, 선상 낚시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 이 구성으로 구매를 했어요. 뭐냐면, 선상 낚시 릴을 뭐 무한정 계속 구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있는 릴을 샀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조 스프를 하나씩 더 샀습니다. 보조 스프를 하나씩 더 사서 어떤 용도로 썼냐면, 자,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낚시 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낚시가 대광어 낚시였기 때문에 라인이 좀 두꺼운 게 감겨 있어요. 여기 이제 1.5호 합사가 감겨 있고, 그리고 약 15파운드, 16파운드 정도 되는 슈크리더가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2호 합사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슈크리더는 그 정도 감겨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광어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릴을 하나 살 때마다 보조 스프를 하나씩 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레인보스의 0.85 합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풀만 교체를 하면 이제 낚시를 그 오징어, 갑오징어 낚시나 쭈꾸미 낚시 할 때는 이 스풀을 끼우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는 갑오징어하고 쭈꾸미 낚시를 할 때는 이 라인 0.85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스풀은 이렇게 이제 보관을 따로 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 장비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2호가 지금 현재 감겨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0.85 합사가 여기에 보조 스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거 상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그래서 그 광어 낚시 갈 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썼었는데, 마찬가지로 오징어나 쭈꾸미 갈 때도 이렇게 두 개 정도 세팅을 해서 이 예비 스풀을 통해서 이제 그 오징어 낚시를 하게 되겠죠. 앞서 보셨던 이제 무늬 오징어 할 때는 이렇게 스피닝 릴을 보통 쓰죠. 그래서 팀런이라든지 아니면 캐스팅 낚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스팅 낚시를 위해서 이 에메랄다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외에는 갑오징어나 쭈꾸미 뭐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에메랄다스는 그렇지, 에메랄다스는 뭐 그 농어 낚시를 할 때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두 릴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장비는 저는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아마 베이트릴의 사용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브레이크 종류들, 메커니컬 브레이크나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그리고 드랙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조여서 조절을 하죠. 저는 이제 그 보관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기 보관이나 낚시가 끝나고 나면 일단 브레이크 종류를 다 풀어요. 그리고 드랙도 다 풀어놓고,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쭉 풀어도 라인이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드랙을 풀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다녀오면 사실 얘를 그 민물에 한번 세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세척을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자, 드랙을 꽉 잠궈요. 최대한 꽉 잠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민물로 그 샤워기로 미온수로 해서 쫙 씻어주고, 골고루 이제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물에 담궈 놓습니다. 미온수에다 이렇게 담궈 놔요. 드랙을 꽉 잠근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잠궈서 한참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사이 뭐 대충 담궈 놨다가 꺼내서 이제 그늘에다가 오래 말리게 되죠. 그리고 말리면서도 아까 이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어딨나, 자, 이건 이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자, 이 오픈이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내리면서 이제 스풀을 제거를 해서 힘드네. 자, 이렇게 얘는 여기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열고, 자, 이쪽을 열고 이 커버를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러면 스풀을 빼게 되죠. 스풀도 약간 빼서 안에 물기를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딱 하면 잠기게 되고요. 그래서 스풀을 자, 평소에 보관할 때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보관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스풀도 좀 열어서 바닷물이나 이런 게 좀 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기를 좀 천천히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커버를 열기는 쉽고요. 그래서 보조 스풀을 교환을 해서 쓰면 사실 릴이 2개지만 지금 현재 저는 4개를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스풀을 여러분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릴을 뭐 하나를 사더라도 2개를 사면 4개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장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가 끝나고 나면 그 미온수에 잘 씻어서 드랙 꼭 잠그고, 그 다음에 물에 씻고, 그 다음에 말릴 때는 그 스풀도 열어서 충분히 잘 그늘에서 말리고 사용을 하시면 사실 뭐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장비의 중요도로 따지면 뭐 바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액이 바늘이 제일 중요하고, 라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릴이 제일 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싼 걸 구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이 릴 같은 경우도 뭐 15년 가까이 쓴 릴 같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거는 오래 쓸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살 때 좀 가격대를 좀 괜찮은 걸 사셔서 오래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 얘기할 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애기를 묶고 어떻게 해서 물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부분이 여에 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m 이내에서는 과감하게 만져봤을 때 뭔가 기스가 있거나 라인이 일어난 흔적이 있거나 꺾인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1m 이내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사용을 하시는 게 그 랜딩 중에 라인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릴은 드랙 조정하고 사실 라인 관리만 좀 잘하면, 그리고 낚시 다녀온 다음에 이 부분 관리만 좀 잘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금액대라든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릴은 어떤 릴이냐면, 사실 가격이 비싼 릴도 뭐 좋겠죠. 좋은 릴도 많겠죠. 그런데 제가 쓰려고 골랐던 로드와 밸런스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상 어종에 따라서 그런 파워를 고려한 그런 릴과 로드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릴 얘기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또 뭐 자잘한 액세서리 얘기도 한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